안녕하십니까. 우주 변화를 강의할 이규희입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원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형이라는 것은 주역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형은 아름다움이 모인 것이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형은 아름다운 것이 모인 것이다. 형자 가지회야라. 자, 그러면은 여름에는 왜 아름다운 것이 모인 것이라고 해석을 했을까? 추리를 했을까요? 자, 거기 밑에 줄을 보면은 형은 계절에 있어서 여름이 됩니다. 여름에는 봄에 생겨난 모든 만물이 무성하게 자라서 생기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이 모인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도 보면은 젊을 때 10대, 20대 보면은 누구든지 다 예쁩니다. 왜 그럴까요? 생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맹자에 보면은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충실지 위미라. 진실한 이치, 생명력이거든요. 요게 생명력이 가득한 것을 아름다움이라고 이른다. 그러면 생명력은 우리는 누구한테서 받았을까요? 그죠? 자, 그것을 그림으로 보면은 하늘은 우리 천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하늘은 명령을 합니다. 하늘은 명령을 합니다. 자, 하늘이 명령을 사람이 예쁘다고 사람한테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만물에게 모두 명령을 합니다. 자, 하늘이 명령을 하는데 인간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에게 모두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라고 명령을 합니까? 천명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그 명령을 무엇을 했는지는 잘 들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뭐라고 명령을 했냐면은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자, 요거를 성자죠. 본성 성자입니다. 이게 본성 성자죠. 본성을 갖다가 나누어서 보면은 본성의 글자를 나누어서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음 심자 플러스 살생자, 날생자, 살아간다. 살려는 마음을 가지라, 생명력을 가지라, 삶의 의지를 가지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죠? 느낌으로 표현을 합니다. 느낌으로. 자, 우리는 밤이 되면은 저절로 느낌으로 잠이 옵니다. 그것은 그냥 잠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명령을 한 것을 우리가 느낄 뿐입니다. 자, 이렇게 본성을 받은 것을 갖다가 사람이 받았을 때는 인성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만물이 받았을 때는, 물건이 받았을 때는 물성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요 본성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말이야 이치가 있지, 다 요 이치할 때 이자를 다 표현합니다. 요 이치. 요걸 다 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늘이 명령을 하고 만물에게 명령을 하고 만물이 그 명령을 받은 것이 본성이고 사람이 받았을 때는 인성이라는 표현을 하고 물이 받았을 때는 물성이라는 표현을 하고 그 성 속에 들어있는 것을 갖다가 이치라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작용에 의해서 이것이 무슨 작용에 의해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계속해서 끝없이 우리는 명령을 받고 실천하고 명령을 받고 실천하는지 우리는 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도의 작용이라고 합니다. 도의 작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도가 뭔데 이렇게 만물을 살아가게 하고 1분 1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명령을 하는 것일까요? 도라는 것은 개념하기를 도자는 자연야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도자는 자연야라. 연자가 좀 이상하게 됐네. 그죠? 도는 저절로 그러한 것이다. 도는 누가 시키지 않고 저절로 인위적이지 않고 시키지 않고 저절로 그러한 것을 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의 작용에 의해서 일생 동안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도의 작용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가 하늘에 있을 때 도가 하늘에 있을 때를 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도가 사람이든 물건이든 도가 어디 있을 때, 물건에 있을 때를 도가 물건에 있을 때를 본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요 성 속에 갖추어지고 있는 것이 뭐냐? 성, 본성, 그죠? 성. 성이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이치입니다. 그렇다면은 요 이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만물이 살아가는 방도를 이치라고 합니다. 소는 풀을 뜯어먹고 사람은 여러 가지를 다 먹고 호랑이는 육식을 먹고 모든 것이 살아가는 방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치라고 합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형은 모든 만물이 무성하게 자란 것. 사람으로 치면 한창 때 이럴 때를 갖다가 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형은 계절에 있어서는 여름이 된다. 여름이 되면 봄에 발생한 만물이 모두 무성하게 생기가 가득한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 모인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 밑에 것도 아까 보셨죠, 그죠? 그 밑에 줄을 다시 보면은 남쪽의 하늘을 염천이라고 합니다. 자, 남쪽이라고 그러면은 남쪽, 그죠? 글씨가 이렇게 좀 다르게 써지네요. 자, 남쪽 하늘을 갖다가 염천. 너무 덥기 때문에 불하자를 2개 써가지고 불탈염자를 써가지고 염천이라고 하고, 주작, 그냥 사신으로 봤을 때 주작이 주관하는 7개의 별을 갖다가 정귀유성 장익진이라고 하였습니다. 5성 중에는 화성이 있죠. 화성은 뭐예요? 태양계에 있으면서 몇째 있는 거죠? 4번째 있는 별입니다. 태양계에는 별이 8개가 있습니다. 그 8개의 별 중에서 3가지로 구분하죠. 고체 행성, 그죠? 2번째 유체 행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성이라는 것은 지구와 똑같이 고체 행성에 해당되겠죠. 그러면은 유체 행성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목성과 토성은 유체 행성에 해당되죠. 유체 중에서도 목성과 토성은 기덩어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체 행성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2개가 더 있죠. 천왕성과 해왕성이 있습니다. 그 천왕성과 해왕성은 아직도 기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얼음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냉기로. 그래서 태양계는 8개의 행성이 있는데 그중에 4번째 있는 화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짐승은 주작이 되죠. 주작. 이 주작 보면은 상상의 동물 주작입니다. 그죠? 주작이 남쪽 하늘에 있는 7개의 별을 갖다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자, 천도의 형을 갖다가 천도의 형을 5대에 배치하면은 낮이 되고, 그 다음에 5계절로 봤을 때는 5계절로 계절을 갖다가 5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5으로 나누면 여긴 봄이죠. 봄, 여름.
여기는 늦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루를 갖다가 5대에 배치하면은 요 주에 해당됩니다. 여기가 여름이 주, 낮에 해당됩니다. 계절로 보면은 여름이고 하루에 보면은 낮이 됩니다. 낮주자. 그 다음에 대기, 우주에 있는 대기로 보면은 수소성 대기가 되죠. 수소성은 어떤 기운입니까? 양기를 가장 많이 받아가지고 기운 중에서도 가장 가벼운 기운이 수소입니다. 그래서 낮이 되면은 몸이 점점 더 가벼워지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형을 갖다가 1년 12달로 보면은 1년 12달로 보면은 여기가 4월, 5월, 6월이 되는 거죠. 1년 12달로 보면은 뱀과 말과 양에 해당되는 4월, 5월에 6월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을 식간으로 보면은 바로 갑을 하늘의 기운을 열로 나눈 것을 식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상징어죠, 상징어. 그죠? 식간으로 보면은 병정에 해당됩니다. 병도 양을 뜻하고 정도 양을 뜻하는데 병은 양 중에서도 겉으로 환하게 드러난 태양같이 드러난 양을 갖다가 병이라 하고 안에 그 안에 더움을 갖다가 더운 열기를 갖다가 머금고 있는 것을 갖다가 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5가지 현상으로 보면은 태양, 불, 열기 등등에 해당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형을 갖다가 주역의 8개로 보면 불을 상징하는 이깨가 됩니다. 불이라는 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불 이깨는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가운데가 비어 있습니다. 불이라는 것은 가운데가 불기운이 약하고 위와 아래가 어떻습니까? 위와 아래가 뜨겁습니다. 그래서 감자를 구울 때 가운데 되면은 익지를 않습니다. 밑에 하든지 위에 하든지 고기를 구울 때는 위에서 굽고 그 감자나 고구마를 구울 때는 아래에 구워야 굽혀집니다. 왜냐하면은 불이라는 것은 가운데에는 불기운 하기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운을 따서 이렇게 그린 거죠. 자, 주역의 8개로 보면 이깨가 되고 사람의 본성으로 보면은 예깨가 됩니다. 왜 예깨가 되냐면은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예를 끝까지 지켰을 때 그 사람의 행동 거지가 참 좋다,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자, 예가 된다. 그래서 사양하는 마음이 흘러나오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울에 있는 사대문이 있죠. 서울에 사대문이 있는데 남대문을 갖다가 숭례문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그건 왜 그랬나 하면은 예를 숭상하여 잘 지키라는 의미로 숭례문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끝나고 다음 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형이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는 청년 시대에 해당되는 거죠. 청년 시대. 청년은 어떻습니까? 꿈이 많고 희망이 많고 뭔가를 하면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그게 청년의 마음입니다. 그죠? 청년 시대가 되고 아주 보면은 의욕이 가득 찼을 때 그래서 붉은 심장을 갖다가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것을 청년이라고 하죠. 인체의 사상 체질로 보면 태양에 해당됩니다. 태양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태양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양기운이 가장 많은 것이 태양입니다. 태양 체질. 그죠? 태양 체질은 어떻습니까? 태양 체질은 태양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몸 전체는 약하고 머리가 크면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을 태양 체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체의 부위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인체의 부위로 보면은 여기 바로 열을 주관하는 여기 심장에 해당되겠죠. 심장. 그죠? 심장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체 부위로는 심장이나 복부는 왜 복부를 심장에 해당시켰을까요? 요 복부에는 아랫배, 배꼽, 3인치 아래 뭐가 있나 하면은요, 삼촌 아래 단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열기가 모이는 것이고 에너지가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동할 때 거기 에너지가 흘러나와 가지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복부의 단전을 갖다가 형에다가 해당시켰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우리 몸에 있는 혈기, 혈관에 거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머리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인체로 사람을 봤을 때 사상 체질로 봤을 때는 태양 체질은요 몸이 약하고 살이 없습니다. 왜? 열기가 많아가지고 열기는 따뜻하고 따뜻한 거는 만물을 말리니까 몸을 좀 말리고 위에 가서 열매가 맺듯이 그죠? 나무가 가을이 되면은 말르면서 위에 큰 열매가 맺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질도. 그래서 태양 체질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얼굴을 보고 심장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5가지 기운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 5가지 기운을 색상으로 나타낸 것이 오방색이라고 합니다. 오방색. 5가지 기운을 색상으로 나타난 것이 오방색이죠. 동방에는 청색이 있습니다. 남방에는 붉은색이 있습니다. 붉을 적자입니다. 붉은색이 있고 그 다음에 서쪽에는 어떤 색이 있을까요? 흰색이 있습니다. 북쪽에는 검은색이 있습니다. 검은색. 중앙에는 어떤 색이 있을까요? 황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장이 좋은지 나쁜지 건강한지 그거를 판가름할 때는 외형을 보고 판가름할 때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붉은색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의 얼굴색은 청색과 붉은색과 백색과 황색과 검은색이 조화롭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붉은색이 자주 나타나면은 우리는 심장을 의심해보고 병원에 가서 심장을 검사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색깔을 가지고도 우리 오장 전체를 표현할 수 있는데 심장을 볼 때는 붉은색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은 병을 의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행으로 보면 하의 기운이 되고 숫자로 보면은 두 번째로 맨 처음에 하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처음에는 땅 기운에서 원래는 태양이 만들어질 때 땅 기운, 땅 속에 있는 열이 올라가 가지고 태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 만들어지는 태양이 있고 우리 예전에 그랬죠. 그리스의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그렇게 했어요. 물도 땅 속에 있고 불도 땅 속에 있고 모든 것이 땅 속에 있습니다. 땅 속의 기운이 하기가 올라가 가지고 만들어진 게 태양이 됩니다. 그래서 오행으로 보면 하의 기운이 되고 숫자로 보면은 두 번째 발생한 이와 하기가 이루어진 것 모든 기운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 토를 상징하는 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7이 됩니다. 생수는 2가 되고 이루어진 수는 7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형을 갖다가 인체의 오장업으로 보면 어떨까요? 인체의 오장업으로 보면 심장 금방 했습니다. 또 심장에 같은 경락에 있는 소장이 있습니다. 소장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소장?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자, 의사라면 다 한 번쯤, 두 번쯤, 여러 번 생각을 해봤겠죠. 소장이라는 것은 첫째 우리 몸에서 가장 긴 장기입니다. 짧게는 6m, 길게는 7.6m까지 된다고 그렇게 동의보감에 보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소장이 하는 역할은요, 소화를 돕고 영양을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소장이 병이 나면은 어떤 일이 현상될까? 소화가 잘 안 되고 더름이 나고 딸꾹질이 나고 이런 건 전부 다 소장이 기운에 약해졌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인체의 오간으로 보면 혀가 됩니다. 혀. 혀는 뭐를 하는 역할을 하죠? 혀라는 것은 음식을 먹는데 맛을 보는 거예요. 맛을 보고. 두 번째는 어떤 걸 하나요? 역할이 입을 통해서 소리는 내는 말, 구설이라는 표현을 하죠. 구설. 우리 흔히 구설수에 오른다 그런 말 있죠. 혀를 잘못 놀리면 구설수에 오른다. 그래서 혀를 갖다가 잘 간직해야 된다. 그런 표현도 있죠. 그죠? 말을 잘하면은 어때요? 천냥빚도 갚지만 말을 잘못하면은 구설수에 오르고 아주 곤란한 상태에 이른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말을 할 때는 혀를 잘 놀려야 된다는 그 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5개의 가지가 있는 손가락으로 보면은 가장 긴 장지가 되겠죠. 그죠? 장지. 어떻게 보면은 만물이 금방 돋아났을 때는 크지가 않죠. 그렇다가 여름이 되면은 만물이 양기운을 듬뿍 받아가지고 아주 어떻게 됩니까? 무성하게 자라요. 그래서 손가락도 보면은 손이나 자연이나 모든 것은 하나의 일체의 기운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계통과 5가지 기운이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여름이 되면 어떻습니까? 만물이 무성하게 자라듯이 손가락에 있어도 가장 길다 해서 장지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장지에 해당되는 거죠. 자, 우리 손가락의 이름을 갖다가 대보면은 자, 요거는 뭐라 그래요? 요거 손가락이 가장 굵고 엄마 같아. 그래서 손수변에다가 뭘 씁니까? 음이 모자를 씁니다. 그래서 엄지 손가락을 무지라는 표현을 합니다. 무지. 엄마처럼 굵다 해서 무지예요. 요거는 요 기운의 4개의 다 기운을 다 같이 나눠주는 겁니다. 요거를 갖다가 식지라는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음식을 했을 때 다 맛을 보는 거죠. 식지. 자, 요거는 여름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가장 길어. 그래서 그 이름 보고 상을 보고 이름을 붙여서 장지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장지. 가장 길다. 가장 긴 손가락이다. 자, 그럼 요거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요거는 이름이 없어서 무명지인데 무명지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이것도 이름이 있습니다. 이 손가락은요, 우리가 물건을 만졌을 때, 집을 때 아무것도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요거는 손가락이 가장 깨끗해요. 그래서 우리는 약을 다려가지고 병이 났을 때 약을 다려서 약을 맛을 볼 때는 반드시 요 손가락을 씁니다. 가장 깨끗하니까.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약지라는 표현을 합니다. 약지. 약지. 진짜 좀 또 이상하게 됐어요. 그죠? 약지라는 표현을 합니다. 요거는 손가락의 모양을 보니까 가장 짧아. 그래서 요거는 아유 작네 해서 소지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5손가락이 다 이름이 있습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사람이 그 상황에 따라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사람의 5가지 감정으로 보면 기쁨이 되고, 체액으로 보면 땀이 됩니다. 더우면 땀이 많이 나죠. 소리로 보면 말하는 것이 되고, 오음으로 보면 치가 됩니다. 오미로 보면은 혀로 맛을 보기 때문에 쓴맛이 되고, 오색으로 보면 붉은색이 됩니다. 오곡으로는 참깨, 오채로는 부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부추를 먹으면은 기운이 막 솟아나는, 오가로 보면은 은행이 됩니다. 가축으로 보면은 양이 되죠. 작용에 있어서는 밝음, 뜨거움, 아름다움, 나타남, 보이지 않다가 드러나는 거, 마름, 꾸밈, 빛남이 되는데 등등 여러 곳에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장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약초로는 양고기, 달걀, 밀, 붉은 팥, 복신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물을 5가지로 분류했을 때는 하기가 왕성하여 하늘을 나르는 우물이라고 합니다. 우물. 기두자 써가지고 물건. 양기가 가득한 것은, 양기는 가벼운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양기를 가장 많이 가지고 태어난 물건은 우물입니다. 그럼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와 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